204페이지입니다. 이 수업은 지금 A반만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맞나? 계산 생각했던 게 A반만 지금 수능 끝난 금요일일 겁니다. 볼게요. 화학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화반응에서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중화열이 나온다 했었네. 기억나나요 혹시? 이때 중화열은 많이 반응할수록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화학반응은 다 열에너지가 출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면 지금 이 반응이거든요. 이때 에너지는 총체적 에너지입니다. 총체적 에너지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총화학 에너지랑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총화학 에너지가 더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분명히 출입을 합니다. 얻거나 잃거나. 근데 지금 보면은 반응물이 더 커요. 즉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그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형태로 방출을 한다면 이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 동글뱅이 쳐주시고, 그리고 적어봅시다. 시그마 총합이죠. 에너지의 총합인데 이 에너지는 리액턴트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에너지 프로덕트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과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은 반응물이 더 크다.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아집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혹시나 적는 시간이 부족하면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하고 해주세요. 그 다음 흡열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 반대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이 많으려면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죠. 따라서 열을 흡수함으로 주위 온도가 이때는 낮아지게 됩니다. 열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증가시키겠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위 온도가 내려간다 했었죠? 이런 식으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태 변화, 손난로, 철가루, 산화 다 발열 반응이고요. 뭐 기화나 광합성이나 질산 암모늄은 여러분 NH4, NO3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NH4, NO3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온도 변화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질산 암모늄은 물에 녹으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뭐지? 잘못했네. 205페이지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나무 판자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줍니다. 물을 좀 부어주고 그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놨네요. 그리고 질산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넣는 수산화바륨 그리고 질산 암모늄 넣었더니 물이 얼었대요. 갑자기 녹으면서 저어서 녹였더니 물이 얼었답니다. 그 말은 물에 있던 열 에너지를 이 안에 있던 액체가 용해되면서 용질 용매가 용해되면서 흡수했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 되고요. 주위에 있던 물은 열 에너지를 삼각 플라스크한테 뺏겼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열량, 자 그리고 비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 측정. 여기다가 별표 쳐주세요. 자, 에너지의 단위가 줄입니다. 줄. 그래서 열량도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가 줄로 표현돼요. 줄. 한글로 줄이라고 하죠. 영어로 줄 톰슨 뭐 유명한 사람이죠. 자, 아무튼 줄. 이때 여러분 비열이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비열이란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래요. 밑줄 그어주시고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시. 동글뱅이 쳐주세요. 그래서 이 표에다가 별표 한 3개. 자, Q는 cm 델타 t다. Q는 cmt다. 이 표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무슨 말이냐? 열량은 물질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된다 이거고요. 단위를 나타내자면 적어주세요. 줄은 비열의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시였고요. 곱하기 질량의 단위는 그램으로 나와야 됩니다. 비열의 단위가 그램이면은 질량도 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비열의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으면 질량의 단위도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곱하기 델타 T의 단위는 도시가 되겠죠? 도시 빼기 도시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30도씨 얼음이었어요. 처음 온도고 나중에 10도씨 마이너스 10도씨까지 올렸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온도 변화는 지금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면은 20도씨가 되겠네요. 그리고 질량은 얼음의 10g이고요. 이때 열량이 420줄이었답니다. 그러면은 Q는 cm 델타 T 공식을 통해서 420줄은 비열 C 곱하기 질량 10g 곱하기 온도 변화는 지금 20도씨이기 때문에 비열은 단위는 지금 다 살려줘야 돼요. 420 나누기 200이네요. 숫자가 왜 더럽게 나오지? 맞네요. 그래서 2.1 줄 퍼 그램 도시랍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다. 그러면 아래로 넘어갈게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이고요. 뭐 간단합니다. 물을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를 해줬기 때문에 델타 T는 어떻게 되겠어요? T2 빼기 T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자를 지금 태웠습니다. 여러분 과자를 태우고 과자를 태운 열로 지금 물의 온도를 증가시켰네요. 그래서 조건이 있네요. 모두 물이 흡수한다라고 가정. 네, 가정을 했고요. 이때 물이 얻은 열량 한번 같이 해볼까요? Q는 cmt죠. 이때 비열이 지금 4.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때 물 지금 100ml 넣었고요. 여러분 얘를 그램으로 바꿔주려면 밀도도 필요하겠네요. 그쵸? 따라서 C는 여러분 지금 4.2 줄 퍼 그램 도시라고 되어 있고요. 질량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질량은 100ml를 그램으로 바꿔줘야죠. 1g per ml랍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지금 T2 마이너스 T1 도시라고 저희가 지금 해놨죠? 도시다. 따라서 얘는 420 T2 420 T2 빼기 T1 줄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과자 지금 과자를 태웠을 때 생성된 방출되거나 흡수한 열의 에너지고요. 지금 보면은 온도 변화가 증가했겠죠. 당연히 연소니까. 예,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고. 근데 지금 뭐 마지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과자를 처음에 W1g이었고 나중에 W2g으로 질량이 감소했겠죠. 태웠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W2에서 W1을 빼면은 이게 총 연소한 질량이에요. 연소한 과자. 연소 과자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T에서 Q에서 제가 지금 구한 Q 있죠? 이 Q에서 이거를 나눠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g이 방출한 열 에너지가 되겠죠? 과자 1g이. 왜냐면 총 질량은 이거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적을 사람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206페이지로 갑시다. 열량계를 이용한 열의 측정이고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밑줄 그어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양. Q는 CMT 다 계산해놨죠? 열량계를 사용하여 측정. 열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동글뱅이 그리고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면은 온도계 있고 물 있고 젖게. 물을 잘 져야지 고루고루 고무고무에서 나온 거구나. 골고루. 죄송합니다, 여러분. 약간 좀 니혼진 같이 말을 해버렸네요. 골고루.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오케이. 골고루입니다. 고루고루. 현타 좀 시기 오네요. 어쨌든 저겁시다. 이제 말도 헷갈리네. 여기다 별표 한번 칩시다.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을 열량계 속에 있는 물, 보통 물이거든요. 네,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대학교에서 측정할 때는 이 컵이죠, 컵. 컵이 흡수하는 열 에너지까지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외부 사이에 열 에너지 없다 가정. 컵은 단열 효과가 완벽하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학원에서 다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예시를 한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간이 열량계라고 하고요. 여기다 물 100g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도 진짜 간이 열량계예요. 그냥 스티로폼 뚜껑에다가 물 담고 온도계 꽂아놓고 젖게 그냥 흔듭니다. 젖게 있지도 않아. 흔들어. 쉐킷 해가지고 온도 측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차율이 한 300% 나와요. 재밌죠? 대학 실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고등 수준의 실험에서는 더 이제 정밀하게 하겠죠. 어쨌든 가봅시다. 여기에 열량계에다가 염화칼슘을 5g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열량계에는 물 100g과 염화암모늄을 5g 넣었답니다. 똑같은 질량을 넣고 똑같은 질량을 용지를 넣었습니다. 그 말은 이 양을 다 통제했다. 이건 다 통일시켰다. 이렇게 됐고요. 이때 온도 변화가 다르네요. 봤더니 얘는 T2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뺐더니 6도씨가 됐고요. 얘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항상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줍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도씨가 됐죠.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이구나. 실험 1은 무슨 반응이구나. 열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발열 반응이구나. 실험 2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흡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물 100g이고요. 물 100g 곱하기 물의 비열은 4.2g 줄 퍼 g도씨 곱하기 각각의 온도 변화를 하면은 각 물질 5g이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 에너지의 총량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Q가 되겠죠? 그래서 Q는 이런 식으로 줄 단위로 지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방출한 열량이고 아래는 흡수한 열량이다. 정리해 보세요. 왜? 켜졌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수능 이후겠지만 지금 찍고 있는 날은 빼빼로 데이죠. 그래서 방송부 학생이 지금 열심히 우리 선배들 시험 잘 보라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먼저 풀어볼 건데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나서 설명 들어주세요. 25도씨의 물 100g이 담긴 열량계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염화칼슘을 Wg을 넣었답니다. 이때 최고 온도가 30도가 됐어요. 그 말은 온도 변화가 지금 플러스 5겠죠? 5도씨. 따라서 얘는 흡열 반응이구나. 아니, 발열 반응이구나. 왜냐면 온도가 올라갔죠?
발열 반응이구나.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11시 반이라서 배고파요 쌤이 지금. 그래서 밥 먹으러 가고 싶어서 글씨가 이렇게 됩니다. 좀 있으면 종치겠는데? 아, 수능 시종이랑 종이 안 어울리네요.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5도씨의 온도가 증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볼게요.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온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에 따라서 열의 출입, 흡열인지 발열인지 알 수 있죠. B 볼게요.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제가 지금 이미 발열 반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흡열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야겠죠? 그 다음 기억은 지금 스티로폼, 보통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스타이로폼 컵이에요 얘들아. 여러분 여기서도 얘들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어쨌든 열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해. 반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단열 효과라고 합니다. 단열 효과. 열의 출입을 막는 효과를 단열 효과라고 하고요. 단열 소재들 많이 있죠? 보통 스티로폼처럼 스타이로폼처럼 알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뭐 정리하세요. 다 정리했으면 이제 위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한번 풀어볼게요. 일시정지하고 푸세요. 잘 풀었죠? 봅시다. 가에서 5의 산화수는 자 다 구해봅시다. 0이고 얘는 0이고 OF2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때 비공유 전자상 그냥 무시할게요. 전자상은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산소가 뺏기죠. 왜냐면 전기음성도는 플로린이 더 큽니다. 따라서 산화수는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얘도 하나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두 개를 다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그래서 기억 어떻죠? 기억 맞았죠? 0에서 플러스 1이 됐습니다. 0에서 플러스 2가 됐죠? 그 다음 나 볼게요. 나에서 자 보면은 지금 상당히 뭐 산화 브로민과 또 아이오딘 화이온 또 수소이온 이렇게 브로민 화이온 막 여러 개 반응식 나와 있죠? 일단 반응 계수고 지금 계산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어떠해야 될까요? 계산을 해야겠죠? 볼게요. 이거는 위에다 적겠습니다. PrO3 마이너스 항상 반응식 화학식 앞에는 계수를 비워두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 I2 여러분 I2죠. 왼쪽은 I인데 오른쪽은 I2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A는 C보다 2배겠죠. 그쵸? 이거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얘를 4개를 했는데 여기다 4를 똑같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4개가 반응했지만 I2는 2개가 반응해야지 4개가 맞춰지는 겁니다. 더하기 H2O 산화수도 볼 겁니다 여러분. 산소는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 2다. 왜냐면은 브로민도 마찬가지로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고요. 산화 브로민에서 산소 결합하는 그 부분은 없어요. 산소가 결합하려면 H2O2나 O2F2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물질이지 않는 이상 산소 결합하고 있는 물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상당히 불안정해요. 이런 애들이. 그러면 브로민은 플러스 5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더해서 마이너스 1에 총 산수를 갖기 때문에 전하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여러분? 각 원소의 산화수가 지금 다 이렇게 나왔어요. 변화한 거는 브로민과 아이오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브로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보라색으로 적어볼까 마찬가지로. 브로민은 지금 플러스 6이나 되네요. 엄청 많이 얻고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지금 여러분 봅시다. 하나마다 몇 개씩 얻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얻고 있죠. 근데 얘가 몇 개가 있어야겠어요? 6개가 돼야지만 위에 있는 이 6이라는 산화수의 증가량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6개가 반응하려면 얘가 6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아이오딘은 3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산화수를 가지고 먼저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플러스와 H2O가 남았습니다. 항상 누구 먼저 맞추려 했어요, 여러분? 화합물부터 맞춰야 돼요, 반응식의 개수는. 따라서 H2O 반응식 개수는 왼쪽에 있는 산소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3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러면은 수소가 총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6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B, C, D의 차례대로 6633이 되고요. 6633 더하면 18이 나오네. 18. 그 다음 니온 볼게요. 나에서 아이오딘 지금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변하고 있어요. 뭐가 됐습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로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산화가 된 겁니다. 그럼 무슨 제로 적용해요? 내가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키니까 환원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남은 시간은 오늘 풀었던 거 다시 복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교해서 2점짜리 문제 풀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점짜리는 위에 문제만 풀 거기 때문에 아래 문제 그리고 3점짜리까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